예, 첫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 이 경험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도시를 읽어낸다. 조금 낯설지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도시를 읽어내는 방법에 경험이 중심에 있다. 이게 갖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김 박사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한 50년 전에 에릭 프롬이라는 우리가 사회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 뭐 그런 것들이 많은 우리가 그 철학적인 하나의 화두가 되었었죠. 그것을 빗대어 본다면 최근에는 우리가 소유냐 경험이냐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화두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좀 본다 그러면 도시에서 공간과 개인의 활동이 만나서 거기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도시에서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이야기가 있는 장소로 변해가는 것이 도시에서의 경험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따라서 경험을 중심으로 우리가 도시를 읽는다는 것은 도시 내의 공간과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도시의 장소에 대한 새로운 발굴, 재조명,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SNS의 발달과 더불어 특히 경험의 확산 이런 것들과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도시를 경험으로 우리가 다시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그 SNS의 발달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한 이 도화선이 됐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몇몇의 사람들의 독특한 경험을 이렇게 추앙해왔다고 하면 보통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결들이 SNS 통해서 폭발되어 그런 경험의 어떤 폭발 이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죠. 이게 SNS의 극히 개인적인 경험이 이게 걸러지지 않게 확산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또 이 경험의 공공성이라고나 이제 이런 게 적절하게 또 이 자기 균형을 가지고 확산되는 또 이런 양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도시 내에서의 경험을 공감하고 그런 것들을 한 도시민들이 같이 감정의 어떤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새로운 경험의 우리가 도시 내에서 새로운 또 경험의 영역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경험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고급진 오딩을 하셨지만 다른 말로 하면 덕후들의 시대다. 덕후들의 시대다. 덕질하는 사람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그게 경험의 공공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랜드마크 사실은 저는 이제 건축 물리적인 형태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건축과 도시를 만들어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랜드마크가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효령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마인드마크 사람이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고유한 장소들 그것이 도시에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랜드마크의 시대가 아니라 마인드마크의 시대다. 근데 저는 아까 김 박사님 말씀 중에도 놀라웠던 게 존재냐 소유냐 이게 아니라 이제 존재냐 경험이냐 이제 무엇을 갖고 있느냐보다 무엇을 경험해봤느냐 이게 아주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이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이 시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좀 굉장히 많이 좀 달랐던 거 아닌가. 벌써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에서 좀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부산이 피난 수도였고 또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어떤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경험들이 비슷하고 저도 영도에서 가난하게 성장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 전에 경험한 부산은
굉장히 그 삶에 매달려 있는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 특히 저는 영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양업, 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렸던 경험들이 좀 특정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꿈이 많아진 경험인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삶에 막 좀 이렇게 몰려있던 것들이 이제 또 그 삶에 대한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꿈을 더 큰 꿈으로 나아가지지 않았나. 근데 저는 경험이라는 게 상상력의 근원이라 생각합니다. 아, 경험이 상상력의 예, 근원이다. 그래서 상상력이 어디 멀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경험에서 촉발이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부산이 갖고 있던 오래된 어떤 삶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지금은 이제 더 많은 상상력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꿈에 대한 경험이 많아진 게 아닌가.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집단적인 꿈에서 이제 개인적인 그런 꿈으로 이렇게 좀 저는 그런 변화가 이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면 좀 재밌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모르게 국제시장 영화 그 한편의 억척스러운 삶, 이게 부산의 어떤 경험의 상징성처럼 느껴왔다면, 근데 이 경험이 이 시대에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만 세대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지금 패널들 중에서는 가장 젊은 청년 세대 두 분 입장에서는 이 젊은 세대 입장에서의 부산에서의 색다른 경험, 이런 걸 어떤 걸 좀 느끼셨습니까? 이분? 이제 뭐 청년 세대라고 하기에는 저희도 이제 나이가 어쨌든 조금 이제 연배 차이가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나이가 먹듯이 도시도 나이를 먹잖아요. 물론 부산이 좀 젊은 도시라고 하지만 저 같은 세대에게는 그래도 좀 나이가 있는 좀 도시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른들은 옛날에 여기까지가 바다였지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역사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경험일 텐데, 또 반대로 어른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시절에 바라봤던 어떤 풍경들이 저희 지금 같은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또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에 대한 생각들이나 경험들이 이 도시의 나이와 또 우리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야 거기가 뭐가 좋다고 가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달라 보이는, 사실 이런 걸 아마 이정인 작가님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한 공간을 두고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이야기에는 거기 내가 가봤다는 게 이제 중요한 관심사고 제일 큰 이야기 흐름인데, 지금 제 세대보다도 젊은 세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거기 가봤다는 걸 넘어서서 거기서 뭘 해봤다. 그 SNS에 지금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걸 계속 기록해서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에 더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자기 추억이나 삶에서의 경험을 큰 줄거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반면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세분화되고 쪼개져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게 그 공간을 이제 추억하고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이 훨씬 다르더라고요. 네.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해봤다라는 그 것보다는 좀 더 농후한 뭔가의 그것을 겪어내면서의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과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는 이야기로 진화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응집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김 작가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산이 굉장히 다양화해진다라는 느낌을, 예전 세대의 어떤 집단적인 경험치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개인화된 아주 다양한, 이게 취향과 기호, 스타일의 시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건축하시는 이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시지 않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좀 전에 그 영 제너레이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언뜻 생각난 게, 이게
아까 경험에 대한 공공성도 말씀하셨고 경험이 상상력의 근원이다 말씀도 하셨는데 경험은 건강의 잣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뭐 육체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가 몸을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경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말씀을 할 때 이제 생각이 언뜻 났는데 그게 핫플레이스들을 젊은 세대들이 발굴하고 이게 대중화를 시키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전염이 되어서 뭐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들도 그걸 같이 공유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에 대한 경험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그냥 젊은 세대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게 확산되어서 전 세대가 이 좋은 공간이야. 이런 경험은 좋은 우리 삶을 위해서 풍요로운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리의 도시를, 우리의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잣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향, 뭐 스타일들을 아까 뭐 덕후 덕질도 말씀드렸지만 그 각각의 고유한 다양성들을 이게 격려하고 이렇게 양성해주고 북돋아주고 그리고 또 서로 나누고 하는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도 건강해지고 우리 도시나 건축물도 건강해지는 가장 좋은 잣대이지 않는가. 그래서 건축도 사실은 이제 껍데기의 시대가 아니고 도시도 도시 인프라의 시대가 아니고 거기에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를 진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하는 생각입니다.